안녕하세요, 닥터 코뿔소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되는 순간이 많이 있어요. 핸드폰을 괜히 보고 싶기도 하고, 졸려서 한숨 자야 되나?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가기도 하고. 근데 내가 분명히 일은 쌓여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이러다가 야근을 할 것 같은데 집중이 안 되는 순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주가 아니면 사실 상관없어요.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근데 자주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요새는 SNS, 인스타그램을 스마트폰이 보급이 돼서이기 때문인가? 이런 혼란이 있지만, 사실 살펴보면 과거의 사람들은 그러면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집중이 왕이거나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결국에는 집중을 못하고 딴짓을 하거나 멍 때리거나 졸려서 잔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현재 일에 집중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좀 미뤄지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이 초집중이라는 책이 있어요. 초집중하는 사람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나는 딴짓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인데 초집중하는 삶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당신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 본짓과 딴짓을 구분하는 거예요. 본짓은 내가 해야 되는 일, 제가 이제 진료를 보는 일, 진료실에 앉아 있는 일, 이게 저한테 본짓이에요. 두 번째, 딴짓이 있어요. 딴짓은 본짓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자 해서 의도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인스타그램을 본다든지, 나도 모르게 네이버를 뒤적거린다든지, 오늘 날씨를 그냥 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딴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딴짓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나는 나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보지 않는 걸 본인이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인스타그램 보면 너무 즐거워 라고 나중에 생각을 하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인스타그램을 1시간씩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본짓을 해야 되는데 딴짓을 하고 있구나 를 일단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초집중이라는 단어를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초집중이란 도대체 뭐냐? 본짓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 분투를 한다는 거예요. 딴짓을 제거해야지만 본짓을 할 수 있겠죠. 본짓을 완전 집중해서 본짓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초집중이라고 말합니다. 저를 예로 들면 진료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정말 진료를 열심히 보는 게 나의 본짓입니다. 두 번째 힘든 본짓은 뭐냐? 환자를 많이 볼 때는 괜찮아요. 계속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진료를 많이 보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2시간 동안 환자가 없어요. 그럼 제가 해야 될 본짓은 뭐냐? 가만히 진료실에 혼자 앉아 있는 것. 지루하지만 안 돌아다니고 가만히 앉아 있는 본짓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저도 2시간 동안 환자가 없으면 밖에 나가고 싶죠. 밖에 나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싶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이 본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 일이라는 게 제일 문제예요. 회의도 있고 서류 작업도 있고, 하지만 혼자만의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메일을 그냥 확인한다든지 재고 파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딱 정해진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본짓을 하던 중간중간에 저절로 딴짓을 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왜 딴짓을 하느냐는 겁니다. 본짓을 해야 되는 걸 알지만 계속 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은 두 가지 원리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하나는 좋아하는 걸 하는 거래요. 쾌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싫어하는 거를 피하는 거예요. 이걸 이 책에서는 불편함이라고 해요. 불편함. 인간은 제일 중요한 원칙은 불편함이라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본짓을 계속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이 회의를 왜 준비해야 되는 거지? 윗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는데 듣기 싫습니다. 과제를 다 준비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고치라 그래요. 다시 준비해와 이렇게 얘기하면은 머리가 쥐가 나죠. 근데 실제로 카페인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당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행동을 강요받는 이 불편함이 딴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핸드폰을 들어서 보죠. 그러면 본짓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절로 자꾸 딴짓을 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본짓을 할 수 있을까? SNS를 피하는 법, 이메일을 줄이는 법, 잘 보는 걸 줄이는 법, 시간을 아끼는 법 같은 것들이 이제 설명이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정체성을 고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그냥 일을 하는 사람, 회사에 나와서 돈을 버는 사람, 집에 가서는 그냥 애 밥을 해주는 사람,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나는 오늘 일을 빨리 끝마칠 수 있는 사람, 나는 오늘 운동을 하고 몸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일을 끝내야 되는 사람. 저 같으면 제가 이제 의사로서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모든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경쟁을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인스타라는 것도 하고 SNS를 많이 하죠. 본짓을 열심히 함으로써 한 단계 더 높은 제가 생각하는 단계의 사람이 되는 거. 저의 정체성은 이 책을 보면서 못 고치는 게 없는 의사가 되는 게 이제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낮에 일할 때 졸리지 않는 의사가 되는 게 저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걸 이제 자꾸 되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집에서는 와이프를 좀 잘 도와주는 정체성을 좀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딸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정체성을 가지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딴짓을 줄여야 합니다. 정체성을 가졌으면 그 일을 해야 되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초집중을 해서 분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딴짓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이 책에는 그런 방법이 또 써 있어요.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까입니다. 단순히 초집중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학생 때와 인턴 때와 레지던트와 현재 전문의 아니면 또 현재 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계속 변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죠. 다른 말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기가 정체성을 개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리가 바뀌지 않아도 내가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개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개조를 해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은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더 화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